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 이제 6일이 아니라 7일이죠. 네,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경계감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죠. 네,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많이 뱉어내는데 특히 이제 AI 기술주들, 네,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뱉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마벨 테크놀로지는 거의 9%씩 빠지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하루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막 토해내는 거죠. 이제 한국 주식시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도 그렇고 한 전고점에 이제 도달하니까 경계감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에 내일 FMC가 어떤 발표를 할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상당히 이 매들기, 매파인데도 비둘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시장은 일단 경계감이 먼저 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면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네. 따라서 내일 케빈 오시의 본성은 뭔가, 얘는 비둘기인가 매둘기인가 매인가, 이 케빈 오시가 향후 이끌어갈 4년의 그 계획 플랜, 4년의 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 만약에 비둘기로 인식만 된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오늘 유가 80달러 이하로 빠졌죠. 금리 빠지죠. 네. 유가, 금리 다 빠지고 안정을 찾는 모습. 여기에 케빈 오씨가 뭔가 하나만 더 던져준다면 시장은 좋은 모습. 저는 이제 제2의 골디락스가 도래했다. 그렇죠. 유가 빠지고 금리 빠지고 다 좋고 이러한 시대. 여기서 여름에 정말 적당하게 식은 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와 있는 건 사실이다. 오늘 이제 미국의 경계 매물 출현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견딘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아직 배에서 뛰어내릴 가능성은 아니다. 이제 25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엠유의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실적 시즌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네, 이제 이 주식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인 실적 시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아직 먹을 게 좀 더 남아 있고 여기서 내릴 때는 아니고, 미국이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오늘 물론 살짝 한국의 기술주나 소부장이나 이런 반도체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0.7, 나스닥 마이너스 1.02, S&P 500 0.49. 네, 초반에 좀 좋았는데 다 토해내버리고 바로 그냥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는. 오늘 또 막판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우리는 전쟁 끝나지 않았다, 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막판에 한 방 더 매겼는데, 여기에 반응한 종목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 기술주들은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반응하는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챙겨봅시다.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기술주의 약세, 나스닥 S&P 하락했다. 스페이스X AI 스타트업 커서를 인수했다. 시총은 한때 4위. 네, 커서는 세계 최대 테크 업체 중에서 가장 핫한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AI 기반 코드 편집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AI 기반으로 코드 편집기를 개발한 기업이며, 이 개발한 기업의 이름이 애니스피어? 네, 애니스피어. 기업 이름은 애니스피어. 그 다음에 AI 코드 편집기 이름이 커서,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스페이스X가 약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에서 900조 원의 인수를 한 거죠. 인수 금액은 약 600달러이고 교환 방식은 전액 주식을 교환한다. 돈을 주지 않고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스페이스X 주식을 주는 거죠. 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 4월에 커서를 600달러에 통째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100억 달러를 내고 파트너십만 맺을 수 있는 옵션 계약을 해본 상태인 거죠. 따라서 나스닥 선공을 마친 상태에서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옵션을 행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기업명이 애니스피어는 2022년 샌프란시스코 기반 스타트업이다. 그렇죠? 네. 네. AI 네이티브 코드 편집기.
이런 기업인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는 왜 비싼 돈을 두고 커서를 샀을까? 스페이스X는 올해 2월 앨런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 합병을 하면서 단순 우주 기업을 넘어서 AI 빅테크 공룡으로 진화 중인데 그록의 약점을 일단 보완하겠다. 그록의 약점. 머스크의 AI 기업인 그록은 오픈 AI나 엔트로피에 비해서 코딩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죠. 전 세계 수준의 개발자들 풀과 데이터, 코딩 인터페이스를 가진 커서를 인수함으로써 그록의 코딩 능력을 단숨에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그러한 어떤 숨겨진 히든카드로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800달러 선으로 80달러 선 하향을 했다. 3개월 만에 최저. 이제 유가가 팍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유가는 선물이 70%다. 금방 떨어뜨릴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BOJ는 금리를 1%대로 인상했지. 0.75에서 N달러 환율은 60원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수입 물가가 전월비 1.9% 상승, 예상을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사용량 기반의 요금을 부과하겠다. 딥시크 도입도 검토하겠다. 상당히 시장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코파일럿을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겠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것도 싼 것으로 들어오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AI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 걸 쓰지 않으면 가격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네, 개인당 200만 원씩 드는 개발자용의 엔트로피의 클로드를 사용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중국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치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1, 원달러는 1508원, 네, 강세네, 소폭 강세. 엔화는 160엔, WTI는 마이너스 5.18%에서 76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76달러. 한번 빠지기 싫으면 70달러까지 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금은 플러스 0.26, 은은 플러스 0.42. 미 국채금리 2년짜리 4.047, 1.7bp 하락, 10년짜리는 4.418, 4.7bp 하락. 왜 이렇게 이제 CPI는 높은데 미국 금리는 내려갈까?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수급을 좀 개선시키고 있다. 두 번째,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살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안전한 채권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 네, 세 번째로는 경기가 약간 침체할 가능성. 그렇죠? 경기가 좋아야 금리가 오르는 건데 생각보다도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금리에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케빈 오씨가 약간 매둘기다. 생각보다는 비둘기일 수도 있다. 알파벳은 플러스 0.96, 테슬라 마이너스 1.36, 엔비디아 마이너스 1.59, 오라클 마이너스 1.24, 브로드컴 마이너스 3.49, 팔란티어 마이너스 1.94, 애플은 플러스네요. 플러스 0.86, 마이크론 마이너스 5%, 인텔 마이너스 6.94.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나 AI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여기도 CPI까지 AI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 실현, 밸류에이션과 차익 실현, 빅테크의 막대한 비용 부담과 공급망에 대한 경고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았다. 그러니까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네. TSMC 마이너스 2.96, 샌디스크 5%, 퀄컴 마이너스 1.73. 네, 퀄컴이 또 기업을 인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퀄컴은 트랜스 토렌트라고, 네, 텐스 토렌트죠. 텐스 토렌트. 텐스 토렌트라는 유명한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거죠. 네, 막바지 협상 중이다. 반도체 업계 전설적인 짐 켈러라고 하죠. 짐 켈러. 최고 경영자가 이끌고 있는 캐나다, 미국 기반의 AI 칩 스타트업 텐스 토렌트. 우리 이제 이게 LG도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범용 GPU 시장에 맞서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NPU와 오픈 소스 아키텍처인 리스크 V 기반의 고성능 데이터 칩을 개발하고 있다.
리스크 5, 네, 리스크 V가 아니라 리스크 5라고 해야죠. 특정 AI 지급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우리 칩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짐 켈러가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도 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80억에서 100억 달러, 11조에서 13조 정도 되죠. 네, 이런 기업을 퀄컴이 인수를 해서 AI 스타트업을 AI 쪽을 키우겠다. 그렇죠. A집 반도체, 리스크 V. 네. 오픈 소스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GPU 같은 비싼 걸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텐스토렌트 기업에 대한 인수 이야기로 올랐다가 막판에 다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진 거죠. 네, 하지만 다시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마베는 오늘 막판에 거의 9점 몇 프로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르니까 조정을 많이 받는데 견뎌야 되죠. 네, 견뎌야 된다.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64, 노보노디스크 마이너스 0.74. 최근 이제 금리가 조금씩 빠지고 워낙 바닥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알지노믹스 이제 6개월 락업이 풀리고 18일 풀리고 또 무상증자를 1대1로 해주고 뭔가 좀 수급의 변화,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다양한 에러에 대한 기대감, 실제적으로 또 현금이 또 찍혀 들어오는 거,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가을에는 돼야 제약바이오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약간 관심을 가지고 줍줍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1.47, 이더 마이너스 1.54, 루멘텀도 8%씩 빠졌네요. 코이어런트도 6%씩, 블루메너지는 플러스의 모습, 스페이스X는 플러스 4.73, 로켓랩은 마이너스 2.88, 플래닛랩스는 마이너스 8%. 상당히 올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다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버텨야죠. 내일 새벽에 이제 케빈 오씨의 발언이 중요한데 상당히 시장이 저는 친화적으로 발언을 해줄 거라고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다.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니다. 우리 화투 치는데 두 장 보기에서 패를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상팔 광땡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EWI는 마이너스 2.84. 오늘 결국 한국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은 있다. 예. 또 둔탁하게 5% 넘게 조정을 받을 거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정은 예상이 된다. 하지만 내릴 때는 아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놀란 건 외국인의 수급이죠. 네, 수급인데 여기는 제가 넣었는데 안 나왔네요. 최근에 4조 이상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3개월간 85조를 팔았습니다. 요즘 85조. 우리 코스피에서 85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85조. 네, 1개월 동안은 38조. 거의 마이너스 38조를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며칠간 4조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것은 다행이죠. 무엇을 사야 하느냐? 네, 어제 이제 풍력 에너지가 좋았죠. 미국에서 풍력 개발을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했는데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풍력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CSB인데 CSB는 SK 오션 플랜트, SK 이터닉스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건설은 또 이제 전후 복구, 네, 대우, DL리엔스, GS건설, 현대건설하고 삼성 E&A가 아주 좋아. 저는 삼성 E&A 강력 추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히 칠하고 중동과 칠하는 것은 현대건설과 삼성이다. 네, 방위산업도 좋았죠. LIG 디펜스가 좋은 소식. 라인메탈하고 미사일 공장을 합작하겠다. 독일 라인메탈하고 대선 아이테 RF 시스템즈, 퍼스텍. 백화점도 좋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좋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호텔 앞에 그 많은 관광객 차가 이제 막 4대 5대씩 있는 거죠. 근데 그 맞은편에 올리브영이 있는데 올리브영이 들어가면 사람은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을 미어 터지는 거죠.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시장이 좋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명동을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10%를 선정이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옵션이 선정이는 돈이 필요하고 굳이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살 생각. 지분의 90%를 이제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 아닌데 삼전이 살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았죠. 네.
광전자, 비나텍, 대명에너지, 수소 관련주들이 좀 뜨고 PSK 홀딩스, 테크잉, 오닉 IPS 소부장들이 오르다가 어제는 너무 많이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좀 두들겨 맞다가 하반기는 오후장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아직 팔 때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오르고 3분기에 아주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실적이. 네. CS인데 대건설, SK이터닉스 이런 종목들, HPSP, 후성, 두산테스는 박살이 나는 모습. 오늘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박살내는 우리는 미리 이제 선빵으로 맞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두들겨 그 다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봅시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결론을 보면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조정의 영향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전망되나 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속 존버 전략을 추천한다.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방산, 조선주, 백화점, 유통주 중심으로 사라.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18일 날 출범합니다. 이제 미국에 돈 2,500, 3,500을 준 거, 대미 투자특별법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약 3,500달러 투자가 본격 가동되는데 협력 분야가 원전과 조선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 등에 관심을 갖자. 이제 새로운 거죠. 또 전력기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방사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무기 많이 썼던 거 채워 넣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의외로 좋다. 조선주도 좋죠. 하나오션, 현대, HD현대중공업 이렇게 큰 한미 투자학 전략 공사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 26일인가 27일 날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주 애널이 오시니까 관심 있으면 스터디 모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일 날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주로 7월에 있죠. 테슬라는 7월 22일, 알파벳 구글도 7월 20일에서 23일, 마이크로소프트 7월 28, 29일, 다음 달이죠. 메타도 7월 29일, 애플도 7월 30일, 아마존도 7월 30일, 엔비디아는 8월 26일이네요. 네. 이렇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끝나면 한국이 삼성전자라고 SK하이닉스로 옮겨갈 가능성. 삼성전자는 7월 7일에 발표하고 SK하이닉스는 7월 말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과 섞여서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고 내일 케빈 오씨의 발언은 상당히 매돌기적일 확률이 높다. 여기에 기대감을 걸고 오늘 좀 빠지더라도 쫄지 말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더 많이 좀 주의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네, 미국장이 좀 많이 빠져서 우울하긴 한데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길게 보고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장을 끌고 가자.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한 번 더 기대감이 남았으면 3분기에 피크를 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2분기부터 좀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죠. 실적 발표 이후부터. 예. 그건 또 7월에 가서 고민을 해봅시다. 6월 말은 먹고 터지고 한 2주, 10월 정도 남았는데 예, 그런 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면 계속 뒤통수 맞고 나락으로 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항상 강세장에는 추세 추종이 맞아요. 가는 놈만 짠, 가는 놈. 바닥에 있는 놈 버리고 가는 놈만 추세 추종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배트를 좀 짧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도 감기 걸려서 무척 목이 붓고 있는데 왜 여름이 감기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멋진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카페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